세상에는 너무나 놀라워서 현실처럼 보이지 않는 장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곳은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이 깎아 만든 작품이며 또 다른 곳은 인간이 풍경과 조화를 이루며 건설한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벽 위에 자리한 마을, 숨이 멎을 듯한 산길, 끝없이 펼쳐진 사막, 오래된 섬, 그리고 화산, 빙하, 바다에 의해 형성된 풍경들을 탐험합니다. 절벽 위에 자리한 마을은 바람에 흔들리는 초가지와 같은 집들로 이루어져 있어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린 듯한 인상을 줍니다. 숨이 멎을 듯한 산길은 구불구불한 경사와 안개가 뒤섞여 운전자가 마치 거대한 파도를 타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막은 금빛 모래 언덕이 수평선을 따라 물결치며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해 생존 자체가 도전이 됩니다. 오래된 섬은 수백 년 동안 파도와 바람에 깎여 형성된 바위 동굴과 고대 유적이 남아있어 과거 문명과 자연의 조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화산, 빙하, 바다에 의해 형성된 풍경은 용암이 굳어 만든 검은 절벽, 빙하가 조각한 투명한 호수, 그리고 파도가 만든 절벽 동굴 등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각각의 산맥과 폭포, 그리고 잊혀진 정착지는 인간이 혹독한 환경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만든 독특한 건축 양식과 전통을 품고 있으며 그 흔적은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이곳들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능한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이 풍경들의 외장뿐만 아니라 각 산맥과 폭포, 잊혀진 정착지마다 살아남기 위한 사투와 역사의 흔적, 그리고 자연의 끊임없는 힘이 숨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을 따라가다 보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더 경이롭고 때로는 현실을 초월한 듯한 환상을 선사합니다. 어떤 곳은 너무 믿기 어려워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입니다. 거대한 자연이 만든 이 신비로운 풍경들은 마치 다른 차원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끝까지 시청한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지는 한 곳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름 위를 가로지른 듯한 도로를 달린다고 상상해보세요. 루마니아에 위치한 트란스파가레슈안 고속도로는 단순히 눈길을 끄는 관광 명소가 아니라 인간의 결심과 기술이 자연이 제시하는 가장 혹독한 장애물을 극복했을 때 어떤 위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1970년대에 시작되어 수년간 계속된 건설 작업은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산맥을 가로질러 수백만 톤에 달하는 바위를 깎아내고 눈사태와 영하의 온도,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맞서 싸우며 완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인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했으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풍경을 탄생시켰습니다. 도로를 이루는 각 급격한 커브마다 수년간의 정밀한 설계와 혁신적인 공법이 녹아있으며 그 결과는 마치 실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스릴을 선사합니다. 운전자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눈부신 산악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특히 일출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맞이하는 빛의 장관은 모든 킬로미터를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 여행자의 말처럼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인간이 자연을 존중하고 비전과 끈기로 어려운 길을 개척했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성취가 쉬운 길에서 나오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트란스파가레슈안 고속도로는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였던 장애물도 적절한 자세와 노력으로는 잊을 수 없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아크다마르 섬은 동구 터키에 자리한 바라노스의 투명하고 반짝이는 물 위에 고요히 떠 있어 단순히 아름다운 관광지를 넘어선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섬은 오래된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된 작은 육지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문명의 흥망성쇠를 조용히 목격해왔다. 섬 중앙에는 중세 아르메니아 건축의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성십자가 교회가 우뚝 서 있는데 정교하게 새겨진 석조 조각들은 왕들의 전설, 신앙의 이야기, 그리고 일상의 순간들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다. 이곳의 진정한 매력은 자연 풍경과 인간의 창조력이 이루는 완벽한 조화에 있다. 맑고 투명한 물결과 주변을 둘러싼 장엄한 산맥이 어우러져 가장 작은 땅덩어리도 뛰어난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제국이 사라지고 역사가 흐른다 해도
예술과 역사,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인간의 의지는 창조자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도 지속적인 영감을 제공한다. 이렇게 아크다마르 섬은 자연과 인간이 만든 아름다움이 서로를 보완하며 시간이 흘러도 그 가치를 잃지 않는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다. 바란 호수의 물은 햇빛을 받아 은빛 파장을 내며 섬을 둘러싼 산맥은 사계절마다 색색의 빛을 반사한다. 이러한 자연의 변덕스러움은 섬 위에 남은 중세 건축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한눈에 교차하는 풍경을 만든다. 성십자가 교회의 석조 조각은 매번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은 의미를 얻는다. 이처럼 작은 섬 하나가 인류의 문화와 자연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보존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운다. 아크다마르 섬은 우리에게 작은 장소에서도 위대한 역사가 살아 숨쉬며 그 보존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보여준다. 그것은 영원하다. 투마푼쿠가 오늘날까지도 연구자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고대 유적은 볼리비아 고원 알티플라노의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신비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석재를 다루는 정밀한 기술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거대한 돌덩어리는 날카로운 각도로 깎이고 복잡한 통로와 맞물리는 형태로 가공되어 있다. 이러한 가공 방식은 안데스 지역의 건축가들이 현대의 정교한 도구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뛰어난 설계, 측량, 시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요한 점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환상적인 가설에 급히 뛰어들기보다 실용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도구가 사용되었으며 노동력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돌들이 서로 정확히 맞물리도록 설계되었는지를 탐구해야 한다. 투마푼쿠는 고대 문명이 결코 원시적이지 않으며 당시 이용 가능한 자원과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공학적 문제들을 해결했음을 보여준다. 돌들은 끈적한 접착제 없이도 서로 긴밀히 맞물리며 작은 틈새도 남기지 않는다. 이는 고대인들이 측정과 각도 계산에 뛰어난 기술을 사용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남겨진 석조물은 오늘날에도 현대 과학과 기술로 완전히 해석하기 어려운 수준의 정교함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학자들은 레이저 스캔과 3D 모델링을 통해 시적을 구조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부분은 설명이 부족하다. 푸마푼쿠는 고대인들의 뛰어난 지혜와 창의력을 증명하는 동시에 현재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흥미를 제공한다. 푸마푼쿠의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연구와 탐사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학제 간 협력이 필요하며 고고학자, 엔지니어 물리학자들이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보섬은 고요한 장소에도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증거이다. 남부 한국의 광활한 녹차밭은 마치 생명의 파도처럼 펼쳐지며 고대의 땅, 인내심 있는 손,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친 정성스러운 재배가 어우러져 형성된다. 각 곡선형의 줄은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 풍경 전체에 드러난 규율의 모습이다. 새벽 안개 속에서 농구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믿음을 이어가며 성공은 흔히 시끄럽거나 급작스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다. 차는 한 줄씩, 한 계절씩, 한 해씩 천천히 자라난다. 보성은 아름다움이 일관성 속에서 구축된다는 교훈을 전한다. 인내하고 자신의 기술을 존중하며 매달 꾸준히 모습을 드러낼 때 가장 작은 일상의 노력조차도 결국 숨이 멎을 정도이지 장관인 풍경으로 변모한다. 넉사밭을 둘러싼 산맥은 부드러운 안개에 가려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며 발걸음마다 땅이 전해주는 옛 이야기가 들려온다. 농부들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차향은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을 깨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선사한다. 이처럼 보성의 풍경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을 품고 있다. 이러한 풍경은 방문객에게 고요한 사색의 순간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느끼는 평화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그 기억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보링스포세는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183m 높이의 대폭포이다.
이 물줄기는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베이터를 놓친 듯한 화강암 협곡에 충돌하며 거대한 울림을 만든다. 비오레오 강이 물을 공급하고 하르당에르비다 고원에서 힘차게 내려오면서 구름까지 부러워할 정도의 드라마를 연출한다. 자연이 관람용 발코니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인간은 협곡 위에 세련된 전망용 다리를 설치했다. 다리 중앙에 서면 폭포의 원시적인 힘이나 자신의 무릎이 조용히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약간 흔들림을 느낄 수 있다. 이곳은 자연이 외치고 엔지니어링이 근육을 뽐내며 관광객이 완전히 침착한 척하는 최고의 여행지이다. 나는 세상의 끝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진정으로 이해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포르투갈 최남단 카보데 상비센테에서라고 상상했을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와닿았다. 앞을 바라보면 포르투갈 땅이 갑자기 멈추고 그 자리를 대서양이 온전히 차지한다. 수백만 년에 걸쳐 끊임없는 압력과 바람, 파도에 의해 깎여낸 절벽은 마치 거대한 돌담처럼 격렬한 물결 위에 서다. 이곳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자연이 스스로 만든 경고판이다. 폭풍이 몰아치면 거대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고 강렬한 바람은 등대를 인간이 혼돈 속에 내뱉는 마지막 작은 목소리처럼 흔들리게 한다. 이해 안선을 통과하는 선원들에게 그 등불은 단순한 빛이 아닌 생존 그 자체였으며 카보데 상비센테는 위험함 때문에 아름답고 그 위험함 때문에 우리를 작게 만든다. 이곳에 서 있는 등대는 19세기에 세워졌으며 그 빛은 매일 새벽과 황혼에 끊임없이 회전한다. 선원들은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가 사라질 때 이 회전하는 불빛을 찾아 안전한 항로를 잡았다. 하지만 바람이 거세게 몰아칠 때는 등개조차도 파도에 휘청이며 마치 인간의 작은 존재가 거대한 자연 앞에서 외치는 외침처럼 들린다. 이 절벽과 바다의 조합은 그 자체로 자연이 만든 경고 표지판이며 우리에게 이 땅이 끝이라는 환상을 깨닫게 한다. 무수히 많은 배가 이곳을 통과했지만 그중 일부는 거센 파도에 휘청이며 바위에 부딪혀 사라졌다. 따라서 카보데 상비센테는 위험함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그 위험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슈라프베르크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단순한 산이 아니다. 자연이 도전을 만들고 인간의 공학이 용기로 답한 장소이다. 오스트리아 호수 지역보다 1768m 높이 솟아오른 슈라프베르크는 2억 년 전에 형성된 날카로운 석회암 능선을 지니고 있다. 그 석회암 능선은 수백만 년에 걸쳐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면서 현재의 날카로운 형태를 이루었다. 낮에는 평화롭게 보이지만 경사면에서는 극적인 느낌을 주며 정상에 서면 잊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다. 이 산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1893년도에 건설된 슈라프베르크 아질도, 즉 슈라프베르그반이다. 일반적인 철도는 이처럼 가파른 경사를 안전하게 견딜 수 없기에 기술자들은 기존의 마찰식 바퀴가 미끄러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 기어가 레일 사이에 강철 레일이 맞물리는 레겐피니언 방식을 도입했다. 밝은 빨간색 열차가 최대 26%의 경사를 오를 수 있게 하여 마치 벽을 타고 올라가는 기계처럼 작동한다. 여정은 짧지만 강렬하다. 약 35분 동안 승객들은 거의 1219m를 상승하며 초록빛 초원이 점차 거친 절벽과 넓은 알프스 전경으로 바뀌고 아래 호수들은 빛나는 유리 조각처럼 보인다. 승객들은 기차가 가파른 경사를 오를 때 느껴지는 진동과 엔진 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경험한다. 기차가 올라갈수록 바람을 가르며 지나가는 레일은 햇빛에 반짝이며 여행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정상에는 좁은 고원 위에 작은 별장이 자리하고 있으며 7개의 호수가 조망을 이루고 있다. 그 별장은 전통적인 알프스 스타일의 목재 구조로 내부에는 따뜻한 난로와 간단한 식사가 준비돼 있다. 7개의 호수는 각각 다른 색을 띠며 맑은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인다. 멀리 보이는 알프스의 봉우리들은 안개에 씌어 신비롭게 보이며 하늘은 맑고 푸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상상이 만나는 곳에서 위대한 경험이 탄생한다. 이 산은 가장 가파른 길도 설계와 끈기, 비전이 하나로 모이면 정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자연과 인간의 손길이 조화를 이루는 곳은 드물며 슈라프베르크는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한 여행자가 이탈리아 남부 바실리카타주에 위치한 카스텔메짜노에 도착했을 때 하나의 문제가 눈앞에 나타났다. 사진으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풍경이 보여졌지만 산길은 복잡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천천히 발걸음을 맞추고 마을이 스스로 만든 리듬에 몸을 싣으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탐험하라는 것이었다. 카스텔메짜노와 피에트라페르토사는 급히 지나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날카로운 사암 절벽에 새겨진 이 두 마을은 신중한 보행, 튼튼한 등산화,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을 가진 이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제공한다. 인파를 피하려면 이른 새벽에 출발해 좁은 골목길을 자연스러운 전망대로 활용하고 집과 아치, 돌로 만든 거리들이 주변 절벽과 어떻게 하나로 녹아드는지를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모험을 찾는 이들을 위해 천사의 날개라고 불리는 짚라인이 두 마을 사이에 깊은 협곡을 연결한다. 이 짚라인은 마치 날개를 단 듯한 자유로운 체험을 선사한다. 결국 가장 잊을 수 없는 여행 기억은 충분히 준비하고 천천히 움직이며 풍경이 스스로 길을 안내하도록 맡겼을 때 완성된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고요함이다. 그 다음엔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을 발견한다. 자정이 되어야 할 시간에 태양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유럽 최북단에 위치한 접근 가능한 지점 중 하나인 노스케이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곳은 북극해 위 305m 높이에 자리하고 있어 마치 세계의 끝에 선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 풍경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빙하작용과 끊임없는 해안 침식이 이 거대한 절벽들을 깎아냈으며 이는 어느 여행자도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이 절벽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해안 절벽 중 하나로 그 위용은 방문자들에게 압도적인 감동을 준다. 유명한 감철 지구본 조각상이 관광객들의 사진 속 상징이 되지만 진정한 위협은 바위 속에 풍도적으로 삽입되어 북극의 강풍, 시속 161km를 견디도록 설계된 방문자 센터이다. 돌아보면 노스케이프 여행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 가장 극한의 장소들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미약하게 만들며 이 행성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팔룬 고대 트레일은 전통적인 도로라기보다 고대용이 산 주위를 천천히 빙빙 돌며 그 몸통을 그린 듯한 독특한 형상을 띠고 있다. 이 경로는 중국 남부에 위치한 구이조우성의 거대한 석회암 절벽 사이에 은밀히 자리하고 있으며 그 위험천만한 자연 환경을 인간의 제어와 인내 그리고 세심한 설계가 조화롭게 결합된 예술 작품으로 변모시켰다. 팔롱 트레일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급격하고 날카로운 곡선이 존재한다는 점에만 있지 않으며 도로가 산과 충돌하거나 무리하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의 자연스러운 주름과 고절을 따라 부드럽게 흐른다는 점에 있다. 완고하고 단단한 암석을 뚫어 일직선으로 길을 내기보다 주변 지형의 구비구비를 섬세히 관찰하고 그 흐름에 맞춰 나선형으로 설계함으로써 보는 이에게는 극적인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전적으로 논리적인 구조를 유지한다. 설계와 건설에 참여한 엔지니어들은 단계마다 복합적인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야 했는데 가파른 경사면, 제한된 작업 공간, 짙은 안개가 끊임없이 시야를 가리는 상황, 장마철에 몰아치는 강풍, 그리고 깊은 낭떠러지 옆에서 작업해야 하는 끊임없는 위험 요소들이 주요 과제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의 조건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가며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여행자에게 이 길은 잊을 수 없는 강렬한 경험을 선사한다. 어느 순간에는 도로가 절벽의 측면을 촘촘히 감싸듯이 빽빽하게 굽이치고 다음 순간에는 아래에 펼쳐진 계곡이 거대한 협곡처럼 넓게 열려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이때 느껴지는 스릴과 동시에 이곳은 우리에게 보다 깊은 교훈을 전한다. 위대한 설계는 반드시 자연을 무조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경이 내는 소리를 조용히 경청하고 그 형태에 맞추어 어려움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처럼 인간과 자연이 하나가 되어 만든 결과물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산이 거의 사용 가능한 공간을 남기지 않을 때 고속도로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까? 구이저우 수상고속도로는 이러한 난관에 대한 기발하고 실용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불안정한 절벽을 더 깊이 파내는 전통적인 방식 대신 엔지니어들은 도로를 저수지 바로 위에 얹어놓음으로써 공간을 확보했다. 이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의 좁은 계곡이 지각 상승에 의해 형성돼 급경사의 V자형 협곡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도로 건설은 토사 붕괴 위험을 크게 높이고 이미 붕괴된 경사를 더욱 손상시킬 위험이 있었다. 프로젝트는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첫째, 물 표면 자체가 도로가 되어 기존의 제한을 실제 사용 가능한 넓은 공간으로 변환시켰다. 둘째, 강화 콘크리트 기둥을 안반 깊숙이 박아 물이 범람하거나 수위가 변동하고 산악 유출수가 흐를 때도 도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했다. 셋째, 협곡 내부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건설 과정에서 극도의 정밀도가 요구되었으며 작은 장비조차도 제한된 공간에 맞추어 조심스럽게 배치되어야 했다. 위에서 바라보면 이 고속도로는 가볍고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설계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있다. 즉, 험준한 지형을 가로지르면서도 자연을 매번 싸우지 않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동시킬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하다. 스마트한 인프라가 반드시 가장 크거나 가장 눈에 띄는 해결책일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가장 좋은 설계가 자연의 한계에 스스로 적응하고 조화를 이루는 형태일 뿐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앞으로도 비슷한 지형적 제약을 가진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지구가 가스레인지를 끄는 것을 깜빡한 듯한 느낌을 주는 장소, 바로 포르투갈 아주레스 제도에 있는 칼데이라 다스 푸르나스다. 이 화산 계곡은 마치 거대한 냄비에 자연이 직접 끓는 물을 넣은 듯 땅이 끓어오르고 김이 피어오르며 거품이 끊임없이 솟구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스프 냄비라고 불릴 정도로 섬의 중심인 상미겔 섬에 숨겨진 이곳은 끓는 온천, 쉬쉬타는 고압의 분출구, 그리고 검은 진흙이 끓어오르는 웅덩이들로 가득 차 있다. 마치 자연이 거대한 실험실에서 직접 실험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곳은 재난 영화의 배경이 아니다. 열은 깊은 지하에서 솟아오른다. 비가 내리면 빗물은 뜨거운 화산암 사이로 스며들어 예상치 못한 경로를 따라 이동하고 결국 수증기로 변한 물이 다시 지표면으로 분출한다. 현지 주민들은 이 자연 지열을 이용해 전통적인 요리를 서서히 익히는 독특한 방법을 발견했다. 그들은 물이 끓는 소리와 진흙에서 나는 독특한 향을 배경으로 식재료를 자연 그대로의 온도와 습도 속에 두어 풍미를 끌어올린다. 이는 자연이 창의적인 방법을 보여줄 때 인간도 그 흐름에 맞춰 새로운 창의성을 발휘한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가장 뜨거운 아이디어는 처음엔 어쩐지 황당하고 기이하게 보이는 장소에서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은 뜨거운 증기가 만들어내는 회색 안개와 검은 진흙 위에 반사되는 햇빛을 눈앞에서 직접 체험한다. 발을 디디는 순간 몸 전체가 따뜻한 열기로 감싸이며 주변의 기묘한 소리는 마치 고대의 의식이 진행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러한 독특한 환경은 사진가와 과학자 모두에게 영감을 주며 자연이 만든 이 거대한 실험실은 아직도 많은 비밀을 품고 있다. 이 신비로운 풍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거. 하늘 사다리를 절대 잊을 수 없는 모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반면에 이 구조물을 인간이 어떤 풍경이든 수직으로 바꾸어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증거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장자재의 붉은 사암 절격에 정교하게 새겨진 이 좁고 가느다란 금속 루트는 눈에 띄게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오직 등반하는 개인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스릴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사다리의 매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이 되는데 가파른 각도와 차가운 케이블 레일, 그리고 아래에 펼쳐진 깊은 협곡이 동시에 실질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집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은 단순히 사진 한 장을 위한 포즈가 아니라 자신만의 깊은 승리감과 자부심을 체험하는 개인적인 성취로 변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늘 사다리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교훈적인 도구가 된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에서는 더 까다롭고 불편한 질문을 제기한다. 과연 그룹판의 자연 풍경을 언제나 극한의 체험으로 바꾸어야만 하는가? 비평가들은 자연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강력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위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인공적인 등반 코스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사다리는 왜 이런 장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끌어들이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우리는 단순히 휴식을 위해 여행하지 않는다. 때로는 스스로를 시험하고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며 두려움은 우리를 완전히 멈추게 할 수도 혹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날카롭게 갈고 닦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노르웨이의 로퐁스템은 마치 판타지 지도 한 장을 다운로드해 실현시킨 듯한 풍경을 자아낸다. 차가운 북극의 섬들, 뾰족한 산봉우리, 푸른 바다, 작은 어촌이 점점이 흩어져 있고 그 한가운데에 축구장이 놓여 있다. 이 지역은 북극권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어 빙하가 바다를 깎아내어 해안에서 바로 솟아오른 극적인 봉우리들을 만든다. 여름에는 태양이 거의 떠 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 머물고 겨울에는 오로라가 어둠을 물들인 움직이는 그림처럼 하늘을 수놓는다. 가장 놀라운 점은 해닝스베르에 위치한 축구장이다. 거대한 경기장이 아니라 관중도 없고 단지 바위섬 위에 밝은 녹색 잔디가 깔린 작은 경기장일 뿐이다. 이 축구장은 바다와 절벽, 바람과 파도에 둘러싸인 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세계의 끝에 스포츠 필드를 놓은 듯한 비현실적인 모습이다. 섬의 절경은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 절벽과 눈이 얹힌 산꼭대기가 대조를 이루며 일출과 일몰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진다. 밤이 되면 차가운 바람이 섬을 휘감으며 별빛이 바다 위에 반사된다. 이 모습은 로포텐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넘어 적응의 이야기를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혹독한 북극의 땅에도 사람들은 집과 공동체, 전통을 세우고 어업을 이어가며 바위와 눈 위에 작은 길을 만들었다. 창의성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어려워 보이는 곳에서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중국의 야지 고속도로는 단순히 산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아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이 도로가 하나하나 깨뜨린다. 사천성의 험준한 지형을 가로질러 290km가 넘는 길이 펼쳐져 있으며 가파른 계곡과 불안정한 절벽,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지진이 활발한 지역 중 하나를 관통한다. 직선으로 뚫어내는 대신 엔지니어들은 다리와 터널, 그리고 7층 나선형 교차로라는 놀라운 구조물을 설계해 차량의 급경사를 피하면서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진정한 이야기는 콘크리트와 강철을 넘어선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수년 동안 절벽을 보강하고 산사태 위험을 관리하며 비가 많이 내리고 집안이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배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매 킬로미터마다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정교한 계획과 세심한 설계가 깃들어 있다. 과거에는 며칠이 걸리던 위험한 여정이 이제는 몇 시간 안에 끝날 정도로 단축되었다. 야지 고속도로는 최고의 엔지니어링 성취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사려 깊게 설계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혁신과 끈기, 그리고 풍경에 대한 존중의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위협적인 산맥조차도 사람과 경제, 그리고 기회를 연결하는 길이 될 수 있다. 한 여행자가 폴리냐노 아마레에 도착했을 때 겪은 문제는 모든 전망이 완벽해 보였지만 마을 자체는 지나치기 쉬웠다는 점이었다. 해결책은 천천히 걸으며 절벽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주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이 이탈리아 해안 도시는 아드리아 해 위 석회암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파도에 의해 동굴과 테라스, 극적인 절벽이 형성되었다. 방문을 더욱 즐기려면 황금빛 저녁무렵에 찾아가 편안한 신발을 신고 좁은 골목을 따라 바다를 향해 걸어야 한다. 하얀 집들이 바위에 바로 붙어있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면
사람들은 이 험난한 해안선에 어떻게 적응했는지를 알 수 있다. 폴리녀노 아마레는 여행의 유용한 교훈을 전한다. 최고의 풍경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으며 작은 디테일을 관찰하고 주변 풍경을 존중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이곳의 절벽은 수백 미터 높이까지 솟아 있으며 바다와 맞닿은 곳마다 작은 동굴이 숨겨져 있다. 물결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바위 표면은 부식되고 그 결과 자연이 만든 계단과 발코니가 형성된다. 마을 주민들은 세대를 거쳐 이 험준한 지형을 활용해 집을 바위에 직접 새겨 넣었고 그 덕분에 오늘날 볼 수 있는 독특한 풍경이 완성되었다. 특히 해가 지는 순간 석연빛이 물에 반사되어 파란빛과 금빛이 어우러진 장관을 선사한다. 이러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일몰 30분 전부터 해변가를 천천히 거닐며 주변을 관찰하는 것이 좋다. 물은 이미 도로 위를 완전히 뒤덮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타이어가 남겨야 할 흔적 대신 부드러운 물결만을 남긴다. 순간적으로는 마치 호수 위를 곧게 달리는 자동차처럼 보인다. 하지만 곧 이것이 중국 동부에 위치한 용우수로 고속도로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 도로는 전통적인 저수지 주변을 둘러싸는 형태가 아니라 저수지 바로 위에 인위적으로 건설된 독특한 구조물이다. 수십 년 전 외딴 산악 지역에 살던 주민들은 험준한 지형 때문에 적절한 이동 경로가 거의 없어 긴 여정을 강요받았다. 엔지니어들은 추가적인 산을 깎아내는 대신 물 아래에 고정된 보강 콘크리트 구조의 도로를 설계했고 계절적인 수위 상승이 도로 위를 부드럽게 흐르게 하면서도 구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이 설계는 처음엔 이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밀한 계산과 현장 조사를 통해 도출된 최적의 해결책이다. 위에서 바라볼 때 물 위를 가로지르는 이 콘크리트 길은 마치 물결 위에 떠 있는 일종의 다리처럼 신비롭고 아름답게 보인다. 용우수로 고속도로는 가장 뛰어난 혁신이란 실용적인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정도로 가슴에 남는 풍경을 창출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 도로는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 구조는 물속에 매설된 거대한 콘크리트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판은 두께가 수미터에 달하며 물의 흐름과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건설 당시에는 현장 작업이 매우 복잡했는데 거대한 판을 물속에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 특수 잠수 장비와 정밀한 레이저 측량이 사용되었다. 또한 물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를 대비해 배수구와 방수구조가 함께 설치되어 도로가 물에 잠기더라도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러한 설계 덕분에 지역 주민들은 이제 사계절 내내 물이 흐르는 풍경을 감상하면서도 신속하게 다른 마을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관광객들에게는 물 위를 달리는 차가 만들어내는 파도와 반사된 햇빛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제공한다는 평이 자주 들린다. 이처럼 용우수로 고속도로는 실용성과 미학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다. 알베로벨로는 마치 순수한 상상력으로 지어진 마을처럼 보이지만 그 독창성은 실제로 매우 실용적이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이 마을은 독특한 원뿔형 지붕을 가진 1,500여 개가 넘는 작은 석회암 주택으로 유명하다. 이 집들은 전혀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 겹쳐 쌓여 있다. 처음 눈에 들어올 때는 매력적이고 이색적으로 보이지만 그 설계에는 진정으로 영리한 원리가 숨어 있다. 주민들은 땅 자체를 전체 건축 시스템으로 활용했다. 얇은 석회암판은 고대 해저에서 형성된 것으로 수백만 년에 걸쳐 이 지역의 암석 지형에 의해 자연스럽게 다듬어졌다. 외부에서 비싼 재료를 들여오지 않고 이미 가지고 있던 것을 견고하고 자체 지지하는 집으로 변형시킨 것이다. 지붕에는 색칠된 상징이 새겨져 있어 건축물의 정체성, 믿음, 보호의 의미를 더한다. 알베레로벨로의 뛰어난 설계는 아름다움이 반드시 사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때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지역 주민이 자신들의 환경을 깊이 이해하고 현지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며 단순한 필요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킬 때 탄생한다. 휘크노프가 단순히 화려한 꽃밭을 넘어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진정한 가치는 과학, 디자인, 그리고
수세대에 걸친 네덜란드 원예 기술이 정교하게 결합된 결과이다. 남부 홀란드에 자리한 이 청원은 거 32헥타르에 달하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봄마다 수견만 개의 튤립, 히아신스 그리고 수선화가 일제히 피어나는 풍경을 선보인다. 이러한 대규모 개화는 우연이 아니라 토양의 특성과 인간의 손길이 만들어진 결과다. 토양은 가벼운 해안모래 언덕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뛰어난 배수를 가능하게 하며 구근이 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 배수 시스템 덕분에 각각의 구근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물에 잠기지 않아 가장 선명하고 강렬한 색을 발휘할 수 있다. 정원의 정체적인 배치 또한 섬세하게 설계되었다. 꽃들은 무작위로 심어지지 않고 흐르는 듯한 패턴과 의도적인 색 대비를 이루도록 배치된다. 방문객이 걸어가는 길은 미리 정해진 루트를 따라 설계돼 눈앞에 펼쳐지는 색의 향연을 자연스럽게 감상하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계획된 경로와 배열은 단순한 농업 활동을 진정한 시감 예술로 승격시킨다. 키크노프는 자연이 인간의 깊은 지식과 세심한 설계에 의한 회에 조율될 때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결국 아름다움은 무작위적인 행운이 아닌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시기, 그리고 사려 깊은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완성된다. 한 방문객이 장자이아제 유리다리를 건너다 갑자기 발을 멈췄다. 이 다리는 안전했고 구조물은 철저히 시험을 거쳤으며 이미 수백 명이 건넜지만 투명한 바닥을 통해 305m 아래의 협곡을 내려다보면 한 걸음 한 걸음이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이곳의 진정한 힘은 단순히 균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시험한다는 것이다. 다리는 장자이아제 대역곡을 가로질러 고대 사암절벽과 현대 유리공학이 조화를 이룬다.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리다리 중 하나이며 그 길이는 약 400m에 달한다. 또한 이 구조물은 2016년에 완공되었다. 개통 전에는 수천 번의 하중 테스트가 진행되었고 각 강화 유리판은 수십 톤의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바람 속도가 시속 10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자동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안전 시스템도 구비되어 있다. 투명한 보행도는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착각을 주고 강력한 강화 유리판과 깊이 박힌 절벽 앵커는 전체 프로젝트가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준다. 바닥을 통해 보이는 협곡의 풍경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초목과 바위가 어우러져 마치 다른 차원에 들어선 듯한 느낌을 준다. 일부 방문객에게는 이 경험이 정말 무섭게 다가온다.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손바닥에 땀이 맺히지만 몇 걸음 지나면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낀다. 그러나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이상하게 평온함을 느끼기도 한다. 두려움은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상황에만 집중할 때 커지고 자신감은 우리 아래의 지지를 이해할 때 커진다. 그 순간 인간은 본능적인 생존 본능과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며 결국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이 다리 전체 길이는 약 700m에 달하고 폭은 약 7m로 설계되어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유리다리를 건너든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든 용기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믿고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다음 발을 내딛는 것이다.